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21일 새벽 1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아마도 잠 못 주무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장가처럼 푹 잠에 빠지시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요 날짜상으로 이제 어제지만은 오늘 이제 이재명에 대한 국감이 결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재명 죄가 만약 있다면 어느 죄가 제일 크겠습니까? 바로 배임 혐의예요. 배임 혐의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형벌적인 측면에서 매우 강합니다. 월성 원전 수사에서도 이 백운규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니까 김오수가 끝까지 막아가지고 결국은 배임 혐의를 못 입혔잖아요. 그래서 한수원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한테만 배임 혐의를 적용했어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민감도 하지만요. 만약에 배임을 인정받으면 한마디로 쫄딱 망해요. 예, 쫄딱 망해. 박근혜 대통령 사저까지 다 넘어갔잖아요. 배임 혐의에 대한 그 죄가가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이 뭐 유동규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임명할 때 뭐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래서 분담금 최종적인 목적지 도착지가 어디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리고 몸통이다. 이재명의 몸통의 핵심은 바로 뭐냐? 배임 혐의를 법으로 말하자면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핵심 사인방한테 받아냈느냐 안 받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감에서도 말이죠. 배임 혐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종 일관 이 배임 혐의 끝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이 부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단서,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걸 삭제했다,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나는 아예 보고를 받지 못했다, 실무자들끼리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다. 예, 회사, 대기업 회사 회장이 일개 말하자면 말단 대리가 보고한 걸 갖다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말이죠. 본인이 후가 이 환수조항 이게 삭제된 것이 아니고 아예 나한테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뒤집으면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배임은 아예 내가 그냥 보고받지 않았다 그래갖고 싹을 쫙 잘라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배임 혐의를, 이재명이가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이 초과조항에 삭제했다, 뭐 삭제한 걸 보고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거가 문제되니까 그거 보고받지 않았다 이렇게 했다가요, 이거를 아예 말을 바꿔버렸어요. 나한테는 보고 자체가 안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배임의 비읍자도 나한테 쓰지 말라 이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내가 배임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는 뭔가 불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 국정감사 도중에 나온 이재명의 발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요, 심상정이가 아주 끝까지 잘 밀어붙였어요. 예. 정의당 후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를 완전히 우리가 닦고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닦고 세우면서 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이가 심상정한테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민의원들한테는요, 이틀간 언제 어디서든지 맞받아치고 히닥거리고 하하거리고 웃어 제끼는 무시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무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범인 집단이야, 국민의힘 게이트야, 이거를 시종일관 끝까지 부수했어요.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큰 특징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대대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야권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이제는 공격의 소재를 더 많이 찾게 됐다, 그런 점에 의미가 있고, 특히 배임이 굉장히 이재명이도 중시했는데 이 배임 혐의를 말하자면 대충 넘기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는 이제 이재명이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검찰을 보면요, 시장실과 비서실 끝까지 압수수색을 안 했어요. 그리고 2차로 추가적으로 성남시장 압수수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직원들 이메일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와 관련된 직원들 이메일은 일체 손도 안 댔다. 예,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검찰에서 이 짜고 치는 고수도 면피성, 이 면죄부 주려고 하는 수사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 빨리 신속, 이것은 면죄부 수사를 빨리 신속하게 끝내서 제대로 이재명이가 펄펄 날릴 수 있게끔 만들어라.
이런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성남시청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번씩이나 참 2번씩이나 수사를 하고 그리고 3번째 19일 날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이메일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메일 압수 과정에서 말이죠. 직원들의 이재명 후보하고 그 다음에 핵심 측근들의 이메일은 완전히 제외시켰어요.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가 누구예요? 그리고 도계공 최종 보고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재명이에요. 그런데 이 이재명과 관련된 사무실 물리적으로 일체 손 안 댔잖아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증거, 이메일, 이것도 아예 손을 안 댔잖아요. 이거는 몸통 수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임이고 뇌물이고 압박이고 뭐 직권남용이고 직무이고 일체 이재명과 관련된 범죄 혐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모든 수사권을 포기했다라고 결론이 내리고요. 이 결정차가 어디서 나왔느냐? 조금 전에 오늘 검찰에서 핵심 4인방을 전부 소환해서 수사했잖아요. 4명을 전부 다 풀어줬어요. 전부 다. 적어도 말이죠. 김만배하고 그 다음에는 이 남욱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일체 청구하지 않고 다 내보내줬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이재명이는 이재명대로 철저하게 역할 분담을 해서 이제 이재명의 배임이든 뇌물 혐의든 모든 혐의를 일체 아예 상정조차를 안 해요. 더군다나 김호수가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실하고 비서실 압수수색 안 한 거 난 잘 몰랐다. 그리고 나는 지난 6월 26일 날, 29일 날 처음 이제 압수수색 했으니까요. 6월 26일 날 시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라. 지휘과를 막느라고 철저히 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난 10월 15일 날이야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김호수가 아예 챙기지 않고 머릿속에서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장실, 비서실 나는 압수수색 안 한 것도 신문 보고에 알았다고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 이메일, 이재명이라든가 측근들 간의 이메일도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지시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신문을 보고 알았나요? 김호수가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압수수색 하는지 안 하는데 즉각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리고 압수수색으로 가기 전에 다 보고하잖아요.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김호수가 나는 신문 보고서야 시장실과 그리고 비서실 압수수색이 안 된 걸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압수수색 계획 보기에는 거기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면 이거 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압수수색 장소에 안 들어갔느냐 거기다 추가로 넣으라고 지시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수수색 계획 이 보고 문건 이번에 이메일 압수수색 보고 문건 이것도 전부 우리 국민의 국회의원들은 내놔라 이렇게 압박과 그리고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9시간에 걸친 국감이 오늘 밤에 아수라장 속에서 종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이 참 발언을 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발언했어요. 이거 발언 내용을 보면 정말 열받아 가시고요. 오늘 이제 저녁 7시가 좀 넘어서, 결국 조응천 의원이 사회를 봐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예. 다 끝났는데, 다 끝난 다음에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이 마무리 발언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지적 덕에 대장동 문제의 본질과 줄기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그리고 여기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무슨 얘기를 또 했냐면요, 초가 다 끝난 다음에 얘기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선 전반적으로 인식의 일단을 볼 수 있는 게요. 의원님이 소속한 국민의힘 선배들이 공공개발을 막아서 LH 포기시키고 성남시 포기시키고 강압해서 민간개발 강요해서 결국 일부라도 이익이 민간에게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공세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묻는 대로 대답하라. 이종배 의원이 하니까 범죄인 취조하는 것도 아니며 라고 또 대꾸를 했어요. 그리고 또 유동규를 어떻게 말하자면 임명했느냐,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이종배 의원인데 지시한 적이 없다는 거냐, 그러니까 의원님은 10년 전 기억이 나십니까,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 김은혜 의원이 집중적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만 하고 공격만 하고 답을 안 하면 앞으로는 아예 기관 우임 사무, 보조 사업 외엔 아예 답변을 안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아주 공세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요, 이재명 후보는 전반적으로 공세적이고 거꾸로 당당한, 그야말로 야당 국회의원들의 지뢰를 무시하는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원래 피감 기관자는 을의 입장인데 이재명 관련 국감은요, 이재명이가 갑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다 이 국감이 종료된 뒤에 기자들한테 가짜뉴스와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선동 때문에 왜곡된 많은 사실이 제대로 많이 조정된 것 같다, 이제 제대로 실상을 이해하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라고까지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이런 그 질의 답변 중에서요, 굉장히 문제가 됐던 핵심이 바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누락 경우예요. 김은혜 의원이 민간의 개발 이익에 대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조항 누락으로 하천대유에 돈 몰아준 건 배임이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재명이는 집값 오를 때 나누자고 한다면 떨어질 때 고정 이익 낮추자는 것도 들어줘야 하는데 배임이 아니다. 그래서 초과 조항을 추가하자는 건의를 거절하는 것은 누구냐? 왜 지사 본인은 모른다고만 하느냐? 김은혜가 이렇게 추궁하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건의한 것이다.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게 팩트다. 이렇게 답변했고요. 그 다음에 유동규 본부장 임명 과정과 관련해서 이종배 의원이 유동규 본부장은 건축회사 운전기사 2달과 리몰레딩 추진위원회 조합장 경력이 전부다. 시설관리 임원들에게 임명을 요청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요, 유동규 본부장 임명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 임원추천위원회 권한일 테니 그쪽에 물어보라. 참, 이게 대답할 내용입니까? 그 다음에 심상정 의원이요, 이 확정 이익이 적을 수밖에 없는 설계 구조, 이거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예컨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4%,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서 공익 추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큰 토독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 이익에만 집착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요, 지방행정사의 민간 합동개발을 통해서 공공으로 1천억 원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심상정 의원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 적용된 입주민에 사과하라. 그러니까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야, 이거 이렇게 뻔뻔스럽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게 아수랑장이 된 상태에서 질문을 끝까지 국민의원들이 하지 못하고 발언 국감이 끝나게 된 것은요, 오늘 사회는 조응천 의원이 사회를 봤는데 조응천 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요,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여당이 끝내고 싶은 상태로 오늘 말하자면 국정감사를 끝내게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말이죠,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 지금 이제 조폭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 변호사 대납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히 조폭 많은 문제를 야기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 할 때 지무실 책상에 발을 올리고 사진 찍은, 이건 남성 조폭이다, 이렇게 보도가 된 바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이거는 영어 강사다, 국민의힘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놓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제 특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지난 최은석 수석 부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국제 마피아 연루 의혹을 받았던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시절 조폭으로 알려진 남성이 시장 책상 위에 떡하니 발을 올려놓고 시장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게 공개돼서 국민이 경악했다. 이런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예, 낸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가짜 뉴스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 윤석열 총장이 말하자면 아주 반박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뺨 믿고 조폭이 설치는 나라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제목인데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조폭 관련 의혹이 폭로되었다. 성남 최대의 폭력 조직인 국제 마피아파의 한 조직원이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폭로했습니다. 재소자인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처벌까지 감수하며 폭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공직자가 조직 폭력배들과 이권 공동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껏 우리나라 정치사에 이재명 후보처럼 조폭 프렌드리를 보여준 후보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수행비서로 8년간 일한 김모 씨는 조직 폭력배들의 집단 폭행 사건에 관여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현장에 있었을 뿐 폭행을 저지르는 않았다는 식으로 해명했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소리와 비슷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조폭 관련 논란은 2007년 태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후보는 성남의 최대 폭력 조직인 국제 마피아 조직원 2명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이 후보는 훗날 논란이 되자 그들이 조폭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기가 변호한 의뢰인을 신분을 몰랐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차라리 내가 변호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조폭 이모 씨와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모 씨가 이재명 후보를 옆에 세운 채 책상에 구두발을 올리고 찍은 사진이어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나 친하길래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시민 누구나 시장실에 와서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이 반박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이제 국감 쭉 정리해버리면, 김만배는 알긴 알지만 친분이 전혀 없다.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남욱이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 그리고 김만배와 정영학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야말로 뚝뚝 잘라가지고요. 부인하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이재명의 국정감사의 특징적 답변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 국감이 다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가려졌던 본질과 줄기가 다 드러났다.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 지적 덕에 대장동 문제의 본질과 줄기가 많이 드러나게 된 듯하다. 지금까지는 이 무성한 나무님들 그 입을 일부러 흔드는 선전과 왜곡 때문에 줄기와 본질이 많이 가려졌는데 이번 국감으로 본질과 줄기가 드러났다. 그리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일부 정치 토건 세력의 연합으로 인한 불법 수익을 성남 시민을 위해 최대한 차단했다. 100%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냈다. 다른 지방단체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특이한 예외적 사례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많이 인지하게 되신 듯하다. 의도적인 가짜뉴스의 왜곡, 선동을 통해서 국민을 속였던 수많은 곁가지가 정리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 각별히 감사드린다. 비록 음해하기 위해 공격하기 위해 하신 것도 있겠지만은 제 입장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총 정리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이 질문 과정에서 심상정 후보가 상당히 끝까지 밀어붙였고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그나마 했고, 그 다음에 김은혜 의원이 또 막판에 몰아붙이기를 한 점, 이런 점들이 좀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김도읍 의원이라든가 이 다른 또 우리 국민의힘의 이종배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구석구석에서 제대로 좀 질문을 한 분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뭐 이 정도로 해서요. 그야말로 이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감 관련 뉴스는 마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이죠. 이 김만배, 그 다음에 남욱, 유동규, 정영학
검찰 조사 8시간 만에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가 된 다음에 나올 때 말이죠. 김만배하고 특히 정영아한테 이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대질신문이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유동규가 틀어진 계기가 무엇이냐? 이런 취지 질문에 대해서 김만배는 죄송합니다 라고 딱 한마디만 하고 그냥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 역시 사실관계를 잘 소명했다라는 말 이외에는 일체 언급 없이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예. 자, 이걸 보면 이 김욱과 이 김만배와 그다음에 남욱에 대한 조사 8시간 조사를 했지만은 검찰에서 특별하게 성공했다라고 볼 만한 조사는 제대로 안 이루어지지 않은가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요, 김만배 구속영장 전혀 오늘 또 사전에 청구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남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검찰의 수사 신뢰할 수 없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진퇴양난에 지금 빠지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된 뉴스는 이걸로 마치고요. 또 별도로 오늘 나온 중요한 뉴스 한 두어 가지 다시 또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